네, 폼 요소, 그 온라인 서식에 대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서는 우리가 인풋 타입 텍스트 패스워드 라디오 버튼 또는 텍스트 체크박스, 그리고 파일, 이미지 버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2부에서는 인풋 타입 서브밋부터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진행한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타입 서브밋이고요. 한번 볼까요? 자,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전송 버튼입니다. 그냥 전송 버튼. 이 제출이라는 글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value라는 속성을 주게 되는데요. 이메일 전송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글씨가 그대로 써져 있죠. 인풋 타입 서브밋의 특징은 전송 버튼이기도 하고,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 버튼이기도 하고요. 이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눌림 효과가 나옵니다. 눌림 효과.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우선 전송할 버튼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인풋 타입 서브밋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확한 목적이 있는 버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잘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눌리는 효과가 싫어서 많이 안 쓰게 되고요. 물론 눌리는 효과도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울 수 있고 다른 거 다 컨트롤이 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까지 대부분 A링크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모든 버튼들은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인풋 타입, 뭐 이미지, 인풋 타입 서브밋 이런 것들을 인풋에 대한 요소로 버튼을 만들기보다는 A링크 안에 이미지를 넣는다던가 A링크에 텍스트를 써서 이런 형태의 박스에 디자인을 한다던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전송 버튼이 아니라 인풋 타입 서브밋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인풋 타입 리셋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타입 리셋은 초기화, 말 그대로 초기화거나 취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게시판에 쓰다가 뭐 취소하기 버튼 뭐 이런 것들을 리셋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value라는 속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취소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자, 잘 표현이 됐죠? 취소라고 넣고, 이렇게 리셋은 뭔가 다시 되돌리기, 취소 뭐 이런 목적의 버튼이고, 위에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버튼, 일반 버튼이죠. 버튼이 두 번 들어갔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이라는 게 요소가 있고요, 속성이 있는데 우선 속성부터 해볼까요? 자, 인풋 타입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인풋 타입 버튼 아무것도 안 써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value라는 속성으로 넣게 되고요. 이게 표현이 됩니다. 인풋 타입 버튼은 범용 버튼입니다. 범용 버튼. 전송 버튼, 취소 버튼, 뭐 그 외 다른 링크 버튼이든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범용 버튼을 인풋 타입 버튼으로 활용하고요. 또 버튼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버튼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범용 버튼입니다. 위에 다른 목적을 가진 버튼을 다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버튼이죠. 자, 다음에는 히든 한번 보겠습니다. 히든. 자, 히든, 인풋 타입 히든을 한번 보게 되면 전혀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풋 타입 히든은 그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입력 폼이에요. 그래서 주로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를 하시거나 어떠한 완성된 사이트를 유지보수 하실 때에는 이런 만약 요소가 보이시면 그냥 과감히 무시하시고 다른 업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인풋 타입에 대해서는 끝났고,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와 셀렉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에리어부터 해볼까요? LI가 끝났네요.
자, 텍스트 에어리어 요소입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요소. 다중 편집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볼게요. 자, 다중 편집창인데 아까 인풋 타입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썼을 때 한 줄 이렇게 쭉 써지기만 했는데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줄을 엔터를 치면서 여러 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크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건 거의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크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로우스와 콜스가 있는데 로우스, 콜스 많이 익숙한 단어죠. 로우와 콜. 우선 로우라는 건 행입니다. 행. 콜이라는 거는 열이고요. 우리가 테이블을 했을 때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로우스 행이라고 했죠. 행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몇 줄이 내려갔는지 이게 행이죠. 이렇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이게 행이고 열은 이게 열이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이게 열에 해당됩니다. 결국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콜스는 가로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로우스의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스와 콜스는 각각 숫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한번 5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높이가 높아졌죠. 이 5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엔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정확하죠? 예, 엔터의 개수. 자, 그래 콜스는 가로 사이즈라고 했죠. 한번 100은 너무 많고 한 10이라고 해볼까요? 10. 자, 많이 줄어들었죠. 이거는 글자 수입니다. 글자 수. 열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열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우선은 그냥 보더라도 한글만 치더라도 지금 5자 6자가 채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영어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영어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1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대문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1개가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도 숫자도 달라질 수 있어요. 6, 7, 8, 9, 10, 12 11네요. 한글과 영어,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숫자는 이렇게 같게 나타나지만 한글은 또 다르고 그래서 부정확한 가로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콜스 로우스로 보통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클래스라는 것을 줘서 따로 CSS에서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주던가 아니면 바로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바로 가로 사이즈나 세로 사이즈를 이렇게 주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뒤에 CSS 시간에 한번 배우게 될 거니까요. 우선은 실제 실무에서는 가로 세로 사이즈를 이렇게 좀 엉성한 느낌으로 주진 않고 정확하게 픽셀을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우선은 콜스 로우스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웹표준 검사를 하게 되면 콜스 로우스가 없게 되면 또 이게 웹표준 문법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빈 값으로 보통 넣어서 따로 주고요. 그 웹표준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따로 가로 세로 이렇게 주곤 합니다. 자, 텍스트 에어리어는 다중 편집창이 되겠습니다. 뭐 게시판에 글을 쓴다던가 댓글을 남긴다던가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죠. 자, 다음은 셀렉트 박스입니다. 셀렉트 박스. 한번 셀렉트 박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셀렉트 요소인데요. 셀렉트 요소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개만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라디오 버튼이 있었죠. 라디오 버튼에 우리가 했을 때 이 라디오 버튼은 이 중에 하나, 얘 중에 하나지만 얘는 목록 형태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지만 한번 볼까요? 자, 서울, 강원도, 경기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이 나와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접힌 펼침으로 나오게 되고요. 각각 옵션들이
각각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클릭하면 서울, 강원도, 경기도 많이 봤었죠. 우리가 전화번호에서 앞자리에 입력할 때도 이렇게 선택을 했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각각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떠한 목록을 정의하는 게 이렇게 셀렉트라는 요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들어갈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은 한 개씩 선택했지만 여러 가지 선택할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개 선택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플이라는 속성인데요. 멀티플이라는 속성을 넣고 한번 봐볼까요? 자, 위와 많이 다른 형태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 한 개 선택도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쉬프트 클릭하고 쉬프트 키를 클릭하고 마지막에 클릭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거 전부 다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 다중을 선택할 때도 셀렉트 박스가 쓰여지곤 합니다. 다만 멀티플에는 속성이 있어야겠죠. 자, 다음에는 셀렉트 박스 안에서 OTP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OTP 그룹. 이것은 어떠한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 그를 따로따로 그룹을 나누는 건데 OPT 그룹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TP 그룹의 활용도는 주로 관공서 사이트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공서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다 보면 우측 하단에 뭐 패밀리 사이트라고 돼서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어느 지방 또는 뭐 소속사별로 이렇게 다르게 해서 뭔가 그룹핑 나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거를 뭐 예를 들기도 하고요. 우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P 그룹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자, 여기를 잠실, 송파, 종로, 강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네들이 서울이라고 목적을 하고요. 자, 그럼 다른 지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청주로 해볼까요? 흥덕, 가경, 내덕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밑에 화면이 좀 잘렸는데 제가 좀 더 화면을 올리기 위해서 좀 약간 BR 좀 치겠습니다. 자, 화면이 올라갔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선 레이블을 제가 OTP 그룹을 해서 넣었잖아요. OTP 그룹은 현재 이런 식으로 크게 감싸지게 되고 OTP 그룹 안에 레이블이라는 속성을 넣습니다. 이 그룹의 각각 옵션에 대한 그룹을 OTP 그룹이라고 하고 옵션 그룹의 약자거든요. 그리고 레이블은 얘네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블은 속성 값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레이블은 현재 선택이 되지 않아요. 다만 그룹을 나눠주기 위한 타이틀로 보시면 되고요. 레이블 안에 각각의 옵션 값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옵션들은 들여쓰기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 성주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 각각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꽤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OTP 그룹과 레이블 속성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레이블 요소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레이블 속성이 나왔었죠. 레이블 속성. 하지만 지금 할 거는 레이블 요소입니다.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레이블 요소와 레이블 속성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레이블이 어떠한 곳에 쓰여져 있는지 우선은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하나 만들어 보고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제가 다시 밑에 LI로 해서 몇 가지 예제를 들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요. 좀 라디오 버튼 쪽이나 체크박스 쪽 많이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우선 라디오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남과 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라디오 버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네임 값으로, 네임 속성으로 각각의 목적을 그룹핑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임의 속성으로 각각 같은 값을 넣게 되면 얘네들끼리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서로 바로 선택이 되죠. 지금 제가 확대를 했는데 한번 100% 상태에서 볼까요? 자, 굉장히 작습니다. 이 영역이. 이 레이블이라는 것은 이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을 넓혀주는 의미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선택이 과연 남자의 선택인지 얘 선택이 남자의 선택인지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클릭이 누구를 위한 클릭인지, 남자를 위한 클릭인지 여자를 위한 클릭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레이블이 존재하는 것이죠. 주로 장애인을 위한 거기도 하고, 또 일반 사용자들 중에서도 마우스의 이동이, 이게 디테일한 이동이 힘드신 노인분들이나 또는 지체장애인분들 또는 시각장애인분들도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 이 클릭이 남자를 클릭하는 것인지 또 다른 것을 클릭하는 것인지 알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레이블을 제공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블은 우선 이 라디오 버튼이 클릭하는 목적의 텍스트와 같이 연결시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인풋할 라디오 버튼. 이 라디오 버튼은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클릭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목적은 남자. 그러면 남자에 대해서 텍스트를 레이블로 감싸는 거죠. 이 레이블로 감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이블과 이 인풋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목적의 대상이 되는 폼 요소에는 id라는 것을 넣어주게 되고요. 레이블에서는 포라는 것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id라는 속성과 포라는 속성이 각각 존재가 하게 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 똑같아야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1로 넣어보겠습니다. 라1. 그럼 얘와 얘가 연결이 된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보통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 글씨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글씨를 클릭하게 되면 옆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클릭이 되죠. 옆에 있는 여자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남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이 되지만 여자는 전혀 클릭이 되지 않죠. 이게 레이블이 연결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도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요? 자, id와 레이블의 포 속성으로 각각 연결을 시킨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과 텍스트 두 개의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연결되면 예를 들어 라1 다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각각 전부 다 라1이기 때문에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어딜 클릭하던 간에 얘만 클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id라는 값은 이 값은 한 페이지에 하나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한 페이지라는 것은 이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 내에서 id 값이 이미 라1이라고 써 있으면 더 이상 라1은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라2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라2로 바꿨는데 문제는 이 id와 포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라2로 바뀌는 것이죠. 클릭하는 설명의 대상이 여자이다. 두 개를 묶어주는 것은 id와 레이블의 포로 묶어진다. 묶어질 때 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은 같아야 된다. 단 id는 그 페이지에 값이 하나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써야 된다.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id의 값과 레이블의 값은 같아야 된다라는 정의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남자 클릭하면 클릭이 되고요. 여자 클릭하면 클릭이 되죠. 남자, 여자. 글씨만 클릭하더라도 훨씬 좀 편하게 클릭이 되겠죠. 자, 100% 상태로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는 마우스를 좀 움직이기 힘든 좀 노령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되게 작은 버튼이지만
글씨까지 클릭이 되게 해준다면 이 라디오 버튼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되게 편리해졌죠. 자, 그리고 코드상에서 서로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 라디오 버튼이 뭘 클릭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는 이 레이블의 포와 이 목적이 되는 인풋의 또 폼 요소에 대한 아이디를 연결시켜 주게 되면 라디오 버튼에 남자를 선택하는 거구나, 라디오 버튼에 여자를 선택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알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나중에 보조 기기인 그 센스 리더라는 화면 낭독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제가 접근성 시간에 한번 구현을 시켜 드릴 거고요. 우선은 코드상으로 제가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본 게 명시적 레이블이라는 거예요. 레이블을 주는 방식에도 명시적과 암묵적 또는 혼합형이 있는데, 명시적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와 포가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암묵적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포가 존재하지 않고 아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이블 안에다가 원하는 폼 요소와 글을 설명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같이 넣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웹 표준 문법상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접근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마크업을 한 상태에서 센스 리더라는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자기가 뭘 선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접근성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도 위반이 되기도 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도 뭔가 많이 안 좋은 형태로 마크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아까의 코드 방식인 명시적 레이블로 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혼합형이 있는데, 혼합형은 제가 코드를 쓰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번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010, 016, 017 지금 통신사가 있던 없던 의미로 제가 쓰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핸드폰 번호 하고 써볼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핸드폰 번호예요. 많이 보던 화면이죠.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결제를 할 때 핸드폰 번호 입력하세요 하고 어떤 번호를 입력하고 두 번째 숫자 누르고 세 번째 숫자 눌렀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위에서 배운 이 레이블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레이블을. 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핸드폰 번호예요. 핸드폰 번호인데, 핸드폰 번호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는 하나인데, 얘를 설명하는 건 총 3가지예요. 목적이 대상이 되는 거. 폼 요소가 총 3가지다. 핸드폰 번호에 입력할 수 있는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3가지예요. 자, 그 전에 한번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꼭 한 개의 텍스트에는 한 개의 폼 요소, 우리가 배웠던 input, select, text area 또는 그렇게네요. input 그리고 버튼 아니고요. text area, select, input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들이 텍스트와 1대1로 이루어져야 돼요. 1대1이라는 것은 글씨가 하나 있으면 폼 요소도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핸드폰 번호는 글씨는 하나인데, 설명할 수 있는 글씨는 하나인데 설명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3개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선 한 개만 연결시킵니다. 자, 설명이 되는 것은 레이블로 연결시킨다고 했죠. 자, 핸드폰 번호 첫 번째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아이디, 포죠. 아이디와 포를 연결시키고 둘 다 값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폰이라고
아이디를 포도 폰으로 하겠습니다. 단 아이디는 이 페이지에 이 값은 하나밖에 올 수 없다. 위에 작성했을 때 제가 아이디 폰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만약에 아이디를 폰을 쓰게 되면 아이디와 폰을 연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폰을 쓴다. 그럼 아이디가 똑같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표준 문법 오류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라는 텍스트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다른 방법을 씁니다.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그게 바로 타이틀 속성입니다. 타이틀 속성은, 타이틀이라는 속성 뜻은 어떠한 설명을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풋 요소에 대한 따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타이틀 많이 익숙하죠? 화면 상단에 보시게 되면 헤드 요소 안에 타이틀 요소가 있습니다. 이 타이틀 요소 같은 경우는 페이지 제목이지만 제가 방금 작성한 타이틀 속성은 이 요소를 설명하는 목적이죠. 사용하는 목적이. 자, 비슷한 게 있었죠. 자, 레이블도 있었어요. 우리가 레이블은 이 셀렉트 박스에 어떤 그룹을 나눌 수 있는 OPT 그룹, 옵션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룹에 대한 제목을 레이블 속성으로 나누는 거고, 우리가 방금 배운 레이블 요소는 이 폼 요소, 셀렉트, 인풋,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폼 요소에 대한 목적,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것이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요소. 자, 같은 단어가 나오지만 이게 속성이냐, 요소냐에 따라서 사용 목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타이틀로 추가 설명을 한다고 했죠? 다시 돌아와서. 자, 얘 설명이 될 건 뭐 할까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데 얘는 통신사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핸드폰 번호, 두 번째 자리 입력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았죠. 핸드폰 번호를 선택을 하는데 두 번째 얘 입력하는 폼은 핸드폰 번호 두 번째 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핸드폰, 위에 폰자를 안 썼네요. 핸드폰 번호 세 번째 자리 입력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레이블의 포와 설명하고자 하는 폼 요소에 대한 아이디와 연결시키고 그 외에 연결시킬 단어가 없을 경우에 설명하는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타이틀 속성으로 뺀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자, 한번 보게 되면 우선은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셀렉트 박스가 자연히 잡혔죠. 자, 포커스 해제하고 다시 한번 텍스트 클릭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어 있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키보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요.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되게 유용한 기능이고요. 자, 그렇다면 타이틀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마우스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툴팁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자, 툴팁으로 나오게 되죠.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타이틀 속성은.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넣어줌으로 해서 레이블은 직관적이지만 툴팁 같은 경우에는 센스리드에서 한 번 더 동작을 가야지 나오는 설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표현 방법이고요. 그래서 보통 두 개 이상의 어떤 설명할 것이 생기면 보통 두 번째부터는 타이틀로 대신 레이블 대신 설명을 해주고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레이블의 포와 대상이 되는 폼 요소에 아이디를 부여해서 두 개의 값을 같이 맞추곤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레이블이었고요. 자, 폼 요소에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폼 요소 그리고 필드셀, 레전드 각각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폼 요소들 중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